SK케미칼 지금 39만 2,500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인가요? 4조 6천억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계약이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조금 빠지는 구간이다. 근데 이게 왜 빠질까요?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정량대로 해야 됐는데 첫 번째가 절반만 해서 그 부분이 높았는데 그 부분 이제 FDA 승인을 안 내준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나요? 바로 지금 영국발, 남아공발 변종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들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상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상방을 맞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종목이 급락을 할까? 급락만 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이 떨어진 부분 우리는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고요. 만약에 확실한 건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거품이 싹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나요? 영국은 무조건 승인되고 단 이유는 승인이 안 될 거다. 그건 좀 지연될 거다. 그리고 FDA도 당연히 지연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는 이미 백신이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도 역시나 백신 사용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정부에서도요, 화이자, 모더나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제가 전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성장 스토리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SK케미칼도 우리는 떨어질 때 매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불안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승인을 내주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하는 분위기는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 독일의 보건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럽의약청 EU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스트라제네카 너네 빨리 신속 승인해라, 강력하게 말했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유럽 내에서 미국 같은 존재가 바로 독일입니다. 가장 발언권이 세요. 근데 그 독일의 보건장관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빨리 너네 승인하라고 지금 압박 아닌 압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나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요. 우리가 SK케미칼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법한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SK케미칼의 주가를 맡고 있는 게 뭐였죠?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승인을 아마 저도 미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였죠? 기억하시겠지만 얘네가 아스트라제네카 약에 원래 두 번 다 정량을 맞추는 거였는데 그 두 번 다 정량을 맞췄더니 효능이 62%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실수로 해서 첫 번째는 절반만 넣고 두 번째 정량을 했더니 그때 효능이 92%가 나왔죠. 그래서 얘네가 이것을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효과가 70%라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대규모 삼상을 하고 있어요. 몇만 명을 대상으로. 걔네 임상 프로토콜 보면 정량 두 번을 맞추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당연히 얘네는 승인을 내줄 수가 없죠. 이 95%로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리스크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도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추가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4월쯤에는 저는 승인을 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을 나면서 영국에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챙겨봐야 됩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팩트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개월 간격으로 맞으면 효과가 80%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 평균이 70%였죠. 근데 이 부분에 지금 10%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1회분과 2회분 사이에 3개월 간격을 둘 때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라고 약품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백신이 노령층에도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쓸모없게 한다는 데이터는 현재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다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고 추가적으로 모두 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다소 걱정되긴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언급한 변이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팩트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오케이. 철저한 임상시험과 완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요, 백신이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무려 1억 회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영국은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신뢰한다는 거죠. 영국은 이렇게 부분을 주문했는데요. 지금 글로벌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승인 내준 국가는 4개입니다. 어디죠? 영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인도, 그리고 뭐 멕시코도 이제 내줄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내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이 승인을 내준 국가,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나머지 국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어떻게 보는데 글로벌 정부에서 어떻게 이 약을 보는지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이 약을 많이 계약을 맺었으면 이 약을 신뢰하는 거고요. 이 약에 계약이 별로 없으면 이 약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숫자로. 여기 보시면요, 주요 12개국 확보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많아. 미국은 49.5%. 지금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가 가장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억 도조로 가장 많은 양의 계약을 맺은 게 바로 그 주인공이 아스트라제네카다. 그리고 인도도 보시면 5억 도즈, 노바백스 다음으로 맞은 계약을 맺었고 EU도 보시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많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1억 도즈로 가장 많은 계약을 맺었고요. 일본은 지금 화이자와 똑같이 1.2억 도즈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지금 2회니까 1.2억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인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절반은 화이자, 절반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미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이 적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로 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비중이 가장 많고요. 호주도 지금 비중이 가장 많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전체 가계약을 맺은 물량이 얼마냐? 50억 도즈입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당 이해를 맞춰야 되니까요, 몇 명입니까? 25억 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비중이 가장 많은 18억 도즈를 지금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영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인도만 승인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2월에 도입한다는데 막 기사 보면 굉장히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언론에서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그냥 글로벌로 전체로 볼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여전히 가장 신뢰하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SK케미칼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요, 경쟁자는 없는지 항상 저는 리스크를 체크합니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확실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볼 때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꼽을 수 있는 약이 바로 중국의 시노백입니다. 이 약도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발표해서 이제 곧 시판이 되는데요. 근데 참 웃깁니다. 얘네가요, 브라질에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그때 브라질 데이터가 몇 프로였냐면요, 50%입니다. 근데요, 터키에서 데이터가 몇 프로였냐? 90%가 넘었습니다. 브라질은 51%인데 터키는 91%가 92%예요. 근데 FDA에서 승인되는 기준이 몇 프로죠? 50%입니다. 딱 턱걸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용량을 다르게 해서 조금 이해는 된다지만 얘네 용량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인종 간의 차이로 해서 이렇게나 지금 데이터가 차이를 난다는 거예요. 매우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노백 백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독감 백신이 효과가 몇 프로냐면요, 40%에서 60%예요. 근데도 우리 독감 백신 많이 맞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턱걸이가 승인 기준이 50%인데 지금 50% 넘기긴 했습니다. 근데 독감 백신은 치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1% 미만이잖아요. 코로나는 치사율이 3%고요. 고령연체는 6%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50% 한마디로 10명 중에 5명 효과가 있는데 10명 중에 5명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은 이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백신을 맞을 이유가 있어? 종식이 안 되고 계속해서 퍼질 거 아니야? 이런 불신감이 지금 깔리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왜 시노백을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했냐고 한다면요, 얘네의 장점이 너무 명확해요. 저장도 쉽고요, 운송도 쉬워요. 똑같이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상온에서 해도 백신이 상하지 않고요, 저장도 매우 쉽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많이 팔릴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나 전반적인 이런 국제관계에서 볼 때 시노백은 조금 뒤처지는 형국이다. 그 말은 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좋다. 그 말은 뭐죠? SK케미칼 이상 없다. 그러면 시노백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가격도 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얘네도 역시나 두 번을 맞춰야 돼요. 근데 두 번을 맞추는데 가격이 얼마냐? 지금 보면 65,000원입니다. 그럼 얼마죠? 한 번에 거의 32,000원이죠. 꽤나 가격이 셉니다. 근데 얘네 국가가요, 수출하는 가격은 더 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8달러 뭐 이 정도 하니까 한 2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국한테는 더 비싸게 팔고 수출할 때 조금 더 싸게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원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벨기에 장관이요, 내부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EU에서 도입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U한테는 조금 더 싸게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네가 얼마에 도입했냐면요, 1.78유로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370원입니다. 이게 지금 2,500원이거든요. 카페 라떼보다도 싸요. 지금 얘네가 32,000원인데 수출해도 2만원이면요, 지금 거의 10분의 1 가격이죠. 존슨앤존슨 볼까요? 거의 만원 정도 하겠죠. 카노피 GSK도 거의 15,000원 정도 하겠죠. 바이온테크도 24,000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가격 경쟁력에서요 절대적으로 싸요.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셨지만 왜 글로벌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하게 싸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효능과 부작용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주문한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무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따라올 약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SK케미칼을 아직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 여러분, SK케미칼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바백스,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 위탁 생산 수주한 거 기억하시죠? 무려 화이자와 모더나가 시판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약은 아스트라제네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노바백스입니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를 둘 다 위탁 계약을 수주한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고, 이 회사의 지분을 98.65%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K케미칼이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수주한 회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삼바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글로벌에서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가장 많은 계약을 맺고 있는 두 개의 약을 동시에 CMO 계약을 한 회사가 SK케미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바백스는 아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 코로나 백신 끝판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노바백스입니다. 근데 이 노바백스도요, 1분기 중에는 상용화 될 것이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지금 단백질로 만든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3상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종류가 다른 백신이에요. 근데 이 과학계에서 어떻게 이 노바백스를 말했냐고 한다면요, 노바백스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장점이 많다라고 평가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RNA 백신은 불안정한 유전 물질로 만들어 제조가 까다롭지만, 이 말은 그겁니다. RNA는 아무도 생산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가 돼야 되잖아요. 참고로 남극의 겨울 온도가 영하 70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거를 운송하는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20도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는 한마디로 남극의 겨울에 있는 온도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까다롭다라고 말하는 건데,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세포 배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상온에서도 보관이 될 겁니다. RNA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70도까지 냉동 보관해야 되지만, 노바백신의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까지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RNA를 감싼 지방 입자 때문에 알레르기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만, 우리 아나팔락시스나 이런 부작용 여러분들 기사화되는 거 보실 겁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노바백스는 그런 입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작용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을 지금 SK케미칼이 CMO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 10월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인체 세포와 동물 대상 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신처럼 바이러스가 인체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제를 막았다. 이러면 코로나 예방과 함께 아예 전염도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계에서는요, 이 노바백스가 한마디로 모든 백신에서 가장 뛰어난 효능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바백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문구가 이겁니다. 노바백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백신 생산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회사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서 미국의 생산시설 두 곳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요, 지난 5월 1억 6,700만 달러를 주고 체코에 있는 백신 생산시설을 부랴부랴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제약사와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와도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내년 중 20억 회 접종분을 생산할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되면 국내 생산분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투자의 기회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경쟁력보다 조금 뒤쳐졌지만 4월달, 그러니까 1분기에 나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지금 과학계에서는 가장 효능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약의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생산시설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CMO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목표가 뭡니까? 20억 회분이에요. 근데 지금 20억 회분을 다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맺은 계약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죠?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 말은 뭐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SK케미칼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바백스라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수주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입니다. 7월 22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주를 했고요. 그때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스는 이제 9월 22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때 시가총액이 48조 6천억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11%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조 정도 늘어났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얼마나 늘었죠? 2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얘네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본인들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제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이거 약 효능이 없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허가 안 내주는 거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지연될 뿐이지 결국 승인이 날 거다. 그리고 영국에서 승인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믿는 국가들은 줄줄이 승인 내줄 거다. 영국 승인 났고요.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도 승인 났고요. 지금 멕시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아마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약이 어디죠? 아스트라제네카죠. 그 이유는 뭐죠? 효능도 충분히 경쟁력과 비빌 수 있는 80%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따라올 약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뭐냐? 백신 부분에서 가장 효능적으로 기대하는 끝판왕 노바백스가 1분기에 지금 승인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면 물론 노바백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충만한 이 시점에서 만약에 SK케미칼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두려우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SK케미칼이 지금 이 가격대가 메리트를 느끼시나요? 조금 부담된다면 내가 떨어질 때 매수할 만한 고민이 드시나요? 지금 당장 SK케미칼에서 많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SK케미칼 영상을 한 2번인가 3번 분석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순서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말 차근차근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가가 30만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39만 2,500원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만한 모멘텀은 저는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투자자 본인들이 판단하는 영역이니까요. 합리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당장 SK케미칼을 매수 검토를 하셔라.